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자평진전을 강의하는 날입니다. 강의요. 8장, 오늘 마지막입니다. 논용신, 용신과 기후에 대해서 짝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얻고 잃는 게 있을 때, 얻어야만 되죠. 기후, 좋으니까요. 좋은. 예. 결국은 자평진전이나 억부러님 적천수 천미나 조우는 여태 보고 있다 라는 거예요. 예, 중요하죠. 겨울에 태어난 금일주하고요, 또 여름에 태어난 목일주, 금목일주예요. 그것이 어떻게 연결고리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겨울에 태어난 나무도요, 화가 필요합니다. 화 필요하죠. 겨울에 태어난 금목, 또 여름에 태어난 목 일주예요. 수와 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수화로 뜨겁고 차가운 걸로 조우를 잡는 거니까요. 봄, 가을은 조우가 필요 없어요. 봄, 가을은요. 지금 추우니까 불이 필요하겠죠. 논명, 명을 논함에 있어서 오직 원령으로서 용신을 위주로 하긴 하는데, 그러나 역시 모름지기 짝을 이뤄야 된다. 기후로서 호참이라고 해서 서로 참고하라라는 거예요. 호참지하라. 비여 영웅호골이라도 비교하지 않, 비록 예를 들자면 영웅호골이라도 생득식기시, 그 때를 만나는 거예요. 결국 시간이 아니에요. 이건 계절이죠. 우리 그때라고 그러죠. 그때. 자연이 일은 반만 했는데 공을 배로 돌아요. 불선이라고 해죠. 불순. 때를 불순. 불순하게 만나면. 불순이라고 그러죠. 우리도요. 수유기재. 비록, 기발한 재주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성공하는 데는 불력이 아니라 불이라고 해서 쉽지 않다. 성공하기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서부터 쭉 해서요, 이 조를 가지고 전부 얘기를 하죠. 첫 번째 금수 상관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목화 상관을 할 겁니다. 했습니다. 이렇게. 또 이건 뭐 조를 물로도 볼 수도 있죠. 겨울물, 얼죠? 불이 필요하겠죠. 자, 6번째가 이게 지난번에 했는데 너무 중요해서 이거 한번 더 하겠습니다. 추목봉화. 이건 뭐 추목봉화는 목화통명이죠. 그래서 그러나 여름의 나무는 부작차론 이 이론으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춘목은 되는데 화를 만나면 목화통명이 되는데, 여름의 나무는 뭐예요? 이게 상관격이 돼 버리잖아요. 식신이나 상관. 그런 때는 또 다시 두 번째 이런 여름의 나무는 목화통명으로 보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가을에 그러면 물을 만나면요, 즉이 금수상합, 무젖어지는 거죠. 금수상합. 가을에 태어난 금은요, 물을 만나면 금수상합, 식상을 쓰겠다는 거예요. 동금은 부작처럼, 겨울금은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추우니까 화를 쓰라라는 거예요. 기운이 세왕에 있어서 취용부동. 기운이 세고 약함에 대해서 부동하다. 이 목화통명은 뭐야? 봄에 태어났으니까 제계절을 만났으니까 화를 용신으로 쓰고요. 여름에 태어난 나무는요, 식상이 강해서요, 인수가 필요한 거예요. 가을의 금은요, 제계절에 태어났어요, 강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술을 만나면 금수상합이 돼서 식상을 용신으로 쓰는데, 겨울의 금은 그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겨울의 금은 곧 추우니까 화를 써라 라는 거예요. 관을 쓰라. 그래서 그 쇠왕에 따라서 용신이 틀려진다. 춘목봉화는요, 목화통명이요, 분리경관. 이건 관을 보면 안 돼요. 불리하죠. 그리고 추금우수에서 금수상합인데요, 이거는요 관을 봐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가요. 경생신월 이거 보세요. 경생신월이면 넉곡격이죠. 그런데 지지 중에서 자나 혹 진이 있을 때 또 국을 이루고 있을 때 천간으로 정화가 투출하면요 그 정화 쓰라 이거예요. 정화를 쓰라. 중요한 것은 개수가 불투 그 정화를 쓰는데 개수가 옆에 있으면 수가 극하죠. 수극하니까요. 간두에 있으면 곧바로 불투 로 투출로 로 간두 인개수가요 천간으로 투출만 안 하면 바로 귀격이 된다. 더불어 식신상관희 경관지설과 동론이다 라는 거예요. 역시 조우지도라 조우의 방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자진수물에서 죽죠. 그래서 이 조우를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춘목봉화는 목화통명인데 하목봉화는 화왕목분. 이 목분이 되죠. 이거 임철조 서라고 얘기해요. 추구무수는 금수상합이니까요. 동구무수. 겨울에 금이 물을 만나면 수탄 금침. 물이 너무 많아져서 금이 가라앉는다. 차는 곧 기후의 쇠양이지 불능일래 한 예가 아니다. 하목동구문요 진상관이에요. 진짜 상관격인데 반대로 가상관의 아름다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해서 가상관이 왜 아름답지 않은 가상관보다 왜 이게 아름답지 않을까? 난 이 사람 뭐라고 얘기했는지 충금봉화 견관이다라고 했어요. 이건 견관 이러면 안 되죠. 이 금을 쓰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이거는 특수격이 돼서요. 식신제살격이 되어버렸어요. 특수격으로서요. 왜? 이렇게 금이 강하면요. 급한 것은요. 나를 공격해 오니까 식상을 써갖고 식신을 써서 금을 빨리 제거해 버려야 돼요. 이거 목론 금견이죠. 목론 금견이에요. 목은 어리고요. 금은 딱딱하다. 경금통근을 신했어요. 그래서 필수 반드시 병화를 취해서 경금을 제해라. 아는 금호다. 아는 금호에 이거는요. 자식이 엄마를 구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경금이 가볍고요. 무근인즉 치지부령 놔두고 쓰지는 않으면 된다. 라는 거예요. 마치라고 해서 아마 요게 그러네요. 맞습니다. 목초 금토 용주에서 금 불용하죠. 이거 지난번에 했던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안 배드려요. 반대로 자 목론금괴는 만약 이건 이 금을 쓸 수가 없어요. 용신으로 목체 금토 용주에서 그러면 금을 못 쓰니까 토 다음에 차기 토를 생하는 화가 용신이에요. 그러면 이 사주는요 전반적으로 이 오화를 용신으로 쓰겠다는 거죠. 화를 쓰니까 목은 뭐예요? 희신이 되죠. 그래서 목체 금토 용주에서 금을 못 쓰니까 토화가 용신이다. 그럼 목은 어디 갈까요? 화를 도와주니까 괜찮다. 목은도요. 반대로 가치기 보세요. 취하기만 하면 오히려 귀할 텐데 라고 했어요. 경생신월에서는 저 우회사주예요. 우회사주에서 합수해 갖고요 변관을 하면 좋은데 더불어 동금은 진상관과 같다. 그래서 임계수가 투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관장이 깨지면요. 물론 추동 가을과 겨울로 논하지 말고 모두 다 끓인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거는 반가치기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저거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경금을 쓸 수가 없어요. 그냥 놔두라고 했는데요. 자, 7번이에요. 자, 이제 오늘 거의 다 끝나갑니다. 식신수봉 정인. 식신이 인성을 만나면요. 정인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 역시 탈식이 돼요. 탈식이 됩니다. 탈식이든 식신이 깨지죠. 인성한테요. 하목 화성. 여름의 나무가 불이 뜨거울 거 아니에요. 여름 나무니까. 경용 가볍게 쓴다. 역시 가볍게 쓰더라도 역시 수기가 귀해진다. 뭘 가볍게 쓰는 거예요? 인성을 가볍게 써도 좋다는 거예요. 왜? 이 목화가 성하니까
예, 그래서 화가 더 성하죠. 예, 그래서 화가 성하니까 목이 약하니까 인수를 쓰겠다라는 거예요. 목과 상관에서는 희, 견, 방, 수를 만나는 것이 오히려 좋다라는 거예요. 역시 조로서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설하고가 아래 예시를 또 하나 또 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했어요. 식신상관 동료인데 정의는 진실로 탈식이 되고요. 편의는 역시 상관을 제한다. 단지 중요한 것은 간두에 중요한 건 간두로서 지하 불상조, 지지와 아래 지지와 서로 충돌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 각득기용 그 쓰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주는요. 화체 수금 영조에서 이건 수금을 쓸 수 없다고 하네요. 프로그램에서. 이 자수를 멀쩡하게 놔두고 물론 경금은 쓸 수 없습니다. 오화가 깔려 있어서요. 예, 그래서 이 경금은 못 쓰는데 이 자수는 시간에 있는데도 쓰지 말라라고 해요. 그래서 화체 수금 영조 불용하니까 뭐예요? 예, 화가 체가 되면서 수목을 쓰는 사주죠. 예, 그런데 이 사주가요. 5월에 태어났으니까 수목을 갈리니까 어떻게 돼요? 금을 거쳐가야죠. 금을 거쳐가니까 이 경금이 살아나니까 거지사주가 됐다고 그러네요. 예. 각득기용 차 팔자 소위 어디에 배치에 적당함이 있어야만이 귀함이 된다. 마치 이 일조는요. 식신이 가벼워서 인성에게 충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식신이 곧 어디 있어요? 여기 있고요. 인성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데 식신이 어떻게 가벼워서 위인충을 할까요? 멀리 떨어져서 이게 식신이 가볍까요? 가볍지 않습니다. 절대 무겁습니다. 이 인성은 인성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인성이 식신이 가볍지는 않아요. 식신이 가볍지는 않죠. 관경무제 관은 가볍고 재성은 없다. 토는 없어요. 맞아요. 위 병소구 뭐가 병화가 극을 당하냐. 이 병화가 경금을 극하네요. 예, 그래서 곧 걸개사주다. 거지사주다라는 거예요. 이 사주가 왜 거지사주가 됐을까요? 오미하고 끝나면은 금운으로 오죠. 이걸 쓰지 못한다. 라고 해서 이 용신을 포기한 명식에서는요. 이 운이 오면 분명하게 고장이 납니다. 사주가요. 예, 맞습니다. 조 12번일 거예요. 이거는 결호 심여천 선생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종류는 심다 매우 많고 불능실술 모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학자가 인신 잡아당겨서 이해를 해라. 착류 이런 걸 딱 건드리면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신이 정신이고 명석해질 뿐이다 라고 해서 사주 보는데 중요한 건 이런 사주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화가 체가 되는 건 맞는데 이 술을 왜 못 쓸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수가요. 결국은 쓰려고 이 화를 끌려고 덤벼들다가 목을 살리죠. 그럼 목화가 이렇게 강해지니까 이 술을 쓰지 못한다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럼 화목으로 이제 흘러야 되겠죠. 화목으로 흘러야 되는데 이 금도 쓰지 못하는데 금운이 오니까 이 사주가 거지사주가 된 것이죠. 조 12번을 볼게요. 용신을 포기하면요. 그 용신운이 포기한 용신운이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이거 아니죠? 네, 여기죠. (12번일) 거예요. 네. 화체 수금영조에서 불과 쓰지 마라. 화영신이다. 그럼 이 거지 여기서 거지가 됐는데요. 이때는 좀 괜찮을 거예요. 값으로요. 그러나 뭐 어떻게 됐든 이 거지 30대 40대를 넘겨야 되는데 이때쯤 심여천 설하고가 이때쯤 본 걸 거예요.
거지사주라고. 넘겨도 이 사주는 여기가 안 좋아요. 예. 술을 못 쓰니까요. 둘 다 못 쓰니까요. 쓰지 말라라고 해서 있는데 그 운이 들어오면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예, 자 여기서 위에서 끝을 맺으려고 했는데 심해천 선생은 끝을 맺었어요. 그런데 설화가 더 주석을 달아놨네요. 조론으로. 관상술, 변화지법. 위에서 쭉 설명한 건 변화의 지법을 보았다. 또 알 수 있다. 가지라고 해서 알 수 있어요. 용신과 보자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일주의 수요, 필요에 의해서 끌고 오는 것. 이 합이 꼭 합이 아니에요. 합이 아니고 일주와 수요에 맞아야 된다. 오히려 능이 합오수요, 수요에 적당히 맞아지면 상관도 불방견관. 상관 역시 써도 관을 봐도 아무런 장애가 되질 않는다. 불합수요, 수요와 맞지가 않으면 재관도 같이 다 나쁜 물건이 된다. 해물이다. 갱요, 양신성상이나 마치 수와 대치가 되면 비목, 목이 없어서 조화가 불가능하면 이것은 즉 사주가 전부 목이 없을 때이니 반드시 기다려라. 목운을. 그래야만이 미하면 이건 불자와 같아요. 아니다. 결감이라고 해서 빠진 감을 없애주는 것이다. 결감. 무름지기 능이 발적이라고 해서 자치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수요는 반드시 목이다. 소위 풍관시신이에요. 수화가 싸우고 있을 때 목이 가운데서 수생목 목생활을 해주니까 대운에서라도 반드시 기다려라 라는 거예요. 취용어 사주지외. 그래서 그 사주 외에서 취하는 것이니 대운에서 취하는 것은요, 갱, 독이 위, 독, 기하면서도 독, 기할 것이다 라고 해서 범, 팔자, 필이 중화지기. 중화가 귀하며 편왕일방, 한쪽으로 왕해져서 일방적이면 조제지신, 조제할 만한 신이 없다면 수성국, 비록 성격 성국이라도 격이 이루어지고 국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역시 불림이 아름답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조후 13번을 거니 자기 아는 조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가색격이다. 맞아요. 가색격. 단 진피 술충, 진토가 술토에 충을 받는다. 이거 충하면요 그냥 토만 남는 거예요. 화토 편조, 화토가 편조하다. 기부중화, 기운이 중화를 이루지 못했어요. 술중신금, 불능인출, 어떻게 나올 수는 없죠. 그래서 자사영란, 자식을 역시 낳기가 어려웠다. 부단 불능부기, 부기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운도 금지, 금의 지지로 흐르니 아름답고 운지 재지. 이건 재는 곧 뭐예요? 가색격에서 재는 수예요. 이때가 되면 군겁정제가 일어나잖아요. 가색격에서 수운이 들어오면 원국에서 무식상지와 화려한 식상을 화할 수가 없음으로써 군비정제가 일어난다. 맞습니다. 불록. 이때 죽었다는 거예요. 찬운이 나의 집안의 사질 모지조. 집안의 조카 명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견, 조지 중요. 조가 중요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상신기념. 이 상신은 나중에 또 설명드리고요. 자, 13번 설화호의 조카 명이 되겠죠. 그냥 조 13번으로 했습니다. 볼게요. 네. 보세요. 이때 죽는 거예요. 이 금은은 그래도 흘러요. 토니까요. 금은은 흐르는데 이 계해대운이 되면 군겁쟁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때 죽었다는 거예요. 일찍 죽네요. 40전에 죽었네요.
죽습니다. 이렇게 되면.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8장이 끝났고요. 9장은 상신기뇨. 이 상신이란 건 뭐예요? 도와주는 신이죠. 용신을 잡아놓고요. 상신을 잡습니다. 상신은 곧 용신을 도와주는 거예요. 구신은 뭘까요? 용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신은요, 자, 상신은 용신을 생하는 것이고요. 구신은요, 용신이 생하는 거예요. 내가 생하는 것이 곧 나를 구한다. 아는 구모. 예, 아는 구모예요. 부인이 남편한테 의자 맞으면요, 자식이 성장하면요, 예, 남편이 부인을 함부로 때리지를 못해요. 어려서는. 옛날에 많이 맞는 할머니들이 아주머니들이 많으셨어요. 저 시골에서는요, 그 남자 박한 양반이 저 멀리서 액 소리 나면 술 한잔 먹고 액 소리만 하면요, 어린애들 집안 많고 아버지가 성질이 더러운 집안은요, 엄마가 애들을 껴안고 바들바들 떨었어요. 어리니까 자식이. 근데 그 자식들이 크면요, 아버지가 액 소리를 못해요. 그게 바로 아는 구모예요. 그런데 임철조 선생은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자식이 애비를 범할 수 있냐.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자식이 크면요, 아버지도 자식 함부로 못합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바로 관이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한테. 네, 남자 옛날에는요, 참 술 드신 양반이요, 시골에서 지게짝대기라고 그래요. 그 자기 돈으로 사는데도 장독을 후려쳐버려요. 장독. 그럼 그 장독에 고추장이나 뭐 간장이 있으면 그게 다 흘러내려요. 그렇게 해서 아주 괜히 객기 부리는 노인네들이 중년층이 많았어요. 그러면 그 아주머니는 뭐라고 그래요? 속으로 너 늙고 마라 이 새끼야 라고 했겠죠. 자, 그리고요, 제가 또 이거 선전 하나 하는 겁니다. 제가 지었어요. 축약, 적천수, 천미, 용신분석이라고 해서요. 102개의 명조예요. 5권으로 나올 겁니다. 512개니까요. 2025년도 또 1년, 이건 24년 1년을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25년도에 이제 겨울쯤에서 또 나오겠죠. 그런데 이건 격국론하고 같이 풀어놨어요. 사례명조는 적천수의 사례명조고, 그걸 사례명조를 끌고 격국론으로 풀었습니다.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격국론으로는 이런 용신인데 적천수에서 이렇게 용신을 잡는다라고 했는데, 제가 연구를 해보면요, 적천수에서 명이 좋은 사주는요, 격국론도 용신으로 맞고요, 억부론도 용신으로 맞고요, 조후론으로도 용신이 맞아요. 그런 사주가 진짜 좋은 사주입니다. 격국론에선 따로, 억부론에선 따로. 이렇게 되면요, 사주가 좋은 사주가 아니에요. 딱 떨어지면 서로 맞는 용신이 있어요. 그런 사주는 참 좋은 사주예요. 저는 그래서 분석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유백원 원주, 임철조 중주, 원수선 찬직. 원문은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고요. 번역 강의 박홍구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